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700만 명에 달했지만 지난해보다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해안 관광객 전체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폭염으로 해수욕장 이용객은 줄었지만 관광 수요가 야간과 실내 등으로 분산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모터보트가 푸른 바다를 가르며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강한 햇볕에 해변 백사장은 불가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동해안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힙니다. 진짜 너무 시원하고 이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밖에는 지금 햇빛 때문에 너무 더운데 물이 시원해서 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지난 23일에도 관광객 14만 명이 막바지 피서를 즐겼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여름 해수욕장 방문객은 지난해와 달랐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은 2023년 656만 명에서 2024년 770만 명, 지난해에는 857만 명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696만 명에 그치며 전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해인 2022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28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양 110만 명, 삼척 83만 명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동해안 5개 시군은 모두 감소한 반면 양양만 33.6% 증가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한낮 야외 활동을 꺼린 것이 해수욕장 방문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해수욕장 피서객은 다소 줄었지만 올여름 강원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은 3천만 명을 넘어서며 여전한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여름 동해안 관광객은 3,058만 명으로 지난해 3,117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강원도는 관광 수요가 야간과 계곡, 실내 관광지 등으로 분산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 시군이 해변 축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관광객 유치에 한몫했습니다. 아마도 관광의 욕구들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 기상 이유도 있습니다만 또 MZ세대들의 또 트렌드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야간 개장이라든가 이 킬러 콘텐츠들을 좀 개발을 해서 이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확대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해수욕장이 속속 폐장하면서 안전요원들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발생하는 이한류에 휩쓸릴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더 커지는 이한류 사고 위험과 대처법을 짚어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백사장이 아닌 바다 쪽으로 떠밀려 갑니다. 놀란 피서객들로 인해 해수욕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이한류 사고입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이한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조하던 군인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4일에도 70대 남성이 이한류에 휩쓸려 바다에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이한류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원 동해안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폐장하면서 안전요원들도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이한류에 휩쓸릴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한류는 왜 발생할까? 파도 크기를 10분의 1로 축소한 실험장입니다. 높은 파도 사이로 실험용 공들이 좁게 모여 빠른 속도로 바다 쪽으로 밀려나갑니다. 해안으로 밀려온 물이 좁은 곳을 통해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흐름, 바로 이한류입니다. 한번 이한류에 휩쓸리면 전문가들도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저희 구조원들이 체험해봤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도 저희가 한눈판 사이에 먼 바다까지 흘러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만약 이한류에 휩쓸렸다면 약 45도 대각선으로 헤엄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힘을 빼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한류에 휩쓸렸을 때는 무리하게 빠져나오지 마시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손을 흔드는 등 구조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해수욕장 폐장 이후 9월 말까지 발생한 연안 사고는 81건, 이 가운데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해안가 물놀이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경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해수욕장 인근을 중심으로 구조대와 단정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해수욕장은 문을 닫았지만 바다의 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영월군이 24일 상동읍에 조성한 청년마을 공유주거 상동별관을 개소했습니다. 상동별관은 청년 맞춤형 공유주거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영월군은 상동별관 개소를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최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구매 또는 대금 대납 등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실제 공무원의 이름이나 직위를 도용한 명함과 허위 공문서를 제시해 특정 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나 선결제, 대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공무원이나 시청을 사칭한 연락을 받을 경우 상대방이 안내한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확인하지 말고 태백시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부서별 연락처로 직접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 중심의 일방적 의회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병관 시의장이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지만 의원들은 추진 일정을 전달받지 못한 채 지역구 자생단체장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구성 역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의장이 의원을 직접 추천한 뒤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등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순회 간담회를 즉각 중단하고 주요 의회 현안을 의장단 회의를 거쳐 모든 의원에게 공유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원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대금을 명절 전 조기 지급합니다. 원주시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관내 도급, 하도급 업체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기성금과 성금 신청을 독려하고 대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종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정 검수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고 대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3일 이내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철원 고석정 꽃밭이 오는 28일에 개장합니다. 고석정 꽃밭은 포훈련장이었던 부지를 꽃밭으로 조성한 곳으로 매년 15만 송이 이상의 가을꽃이 피는 철원 지역 대표 관광지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꽃밭 관람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